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재입니다. 오늘의 진행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한복판에서 이상한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멀쩡히 돌아가던 대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 파업의 문턱 앞에 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업종도 다르고 회사의 체급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올해 3월 조용히 시행된 법 하나가 파업의 문턱을 통째로 낮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원들이 책상을 박차고 나와 1인당 1천만 원을 더 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파업을 해도 여러분이 쓰는 카카오톡은 1초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성과급 싸움입니다. 하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신뢰, 흔들리는 고용, 바뀐 법의 레일, 그리고 AI 시대의 일자리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힌 구조의 균열입니다. 지금부터 이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제와 산업의 변화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카오가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국민 메신저, 바로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회사 말입니다. 2026년 5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이 열렸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협상은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마라톤 협상이었지만 결론은 결렬이었습니다. 노사 양측이 끝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이 결렬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조정이 깨지면서 본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카카오 본사가 창사 2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의 문턱 앞에 선 겁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강산이 2번 바뀌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회사가 지금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켜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들여다보는 그 앱, 가족 단톡방도 회사 업무도 송금도 그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 일상의 한복판을 떠받치던 회사가 지금 파업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노조는 이미 행동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6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입니다. 같은 날 판교에서는 집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신고된 규모만 200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형 공연장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인원이 평일 대낮 판교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멈추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선 4시간만 멈추고 이후 교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말이 아니라 시작 신호에 가깝습니다. 회사도 이 분위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정신하 대표는 사내 글을 통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부에서 오래 쫓아온 불씨가 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상치 않은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카카오 본사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카카오는 수많은 계열사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곳이 동시에 파업 찬반 투표를 통과시켰습니다. 카카오 본사,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그리고 엑셀게임즈입니다. 5법인이 한꺼번에 손을 든 겁니다. 카카오 공동체 역사상 이런 연대 파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사와 계열사가 동시에 멈추는 그림,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장면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구호를 들여다보면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거듭된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라는 요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자리를 지켜달라는 고용 불안의 호소입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을 받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돈보다 먼저 안정을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카카오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도 성과급 문제를 두고 총파업 문턱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합의로 돌아섰습니다. 그 불길이 이번에는 카카오를 덮친 셈입니다. 한 회사, 두 회사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시점이 너무 절묘합니다. 마치 누군가 도미노의 첫 조각을 밀어버린 것처럼 한 곳이 흔들리자 옆에서 또 다른 곳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평균 연봉 1억 원을 받는 이 똑똑한 회사 직원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그들이 손에 든 요구서의 표면부터 봐야 합니다. 싸움의 한가운데 놓인 건 결국 성과급이었습니다. 카카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200만 원입니다. 평균 근속은 5년 반 정도이고 정규직 비율은 96%에 달합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일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1억 원을 받는데 더 달라고? 솔직히 욕심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당 현금으로 약 1천만 원을 더 달라는 셈입니다. 전체 직원이 약 4천명이니 성과급 전체 규모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360만 원 규모가 걸린 셈입니다. 반면 회사는 10.1%를 제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작 3에서 4%포인트 차이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비율이 돈으로 바뀌면 이야기가 커집니다. 320억 원의 14%는 약 25억 원입니다. 10.1%는 그보다 수백억 원이 줄어듭니다. 양쪽 사이에 수백억 원이 통째로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합니다. 회사는 한번 물러서면 그게 매년 기준선이 된다고 봅니다. 노조는 한번 물러서면 밀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요구한 전체 규모가 경영에 큰 부담이어서 감내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틈을 두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3에서 4%포인트.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그 안에는 수백억 원과 자존심, 그리고 신뢰 문제가 동시에 얹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불씨가 있습니다. 바로 500만 원짜리 RSU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현금으로 뺏을 수 없는 회사 주식형 보너스입니다. 회사는 이걸 성과급에 포함하자고 합니다. 노조는 그건 별개라고 반발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통장에 바로 꽂히는 현금과 회사 주식으로 묶인 상품권은 체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주식은 지금 한참 떨어진 상태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손에 제대로 쥐지도 못하는 종이 한 장을 보너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너스를 현금으로 줬느냐, 떨어진 회사 상품권으로 줬느냐, 그 차이를 두고 다투는 겁니다. 여기서 노조의 속마음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 밑바닥에는 삼성처럼 달라는 기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체급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조 6천억 원입니다. 카카오는 320억 원입니다. 무려 60배 차이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월급 6천만 원을 받는 사람과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쪽이 월급 6천만 원을 받는 쪽과 같은 비율로 보너스를 달라고 하는 격입니다. 매출 333조 원짜리 거인의 잣대를 매출 8조 원짜리 회사에 그대로 들이미는 겁니다. 동네 분식집 사장님에게 대기업 본사 복지를 똑같이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직원들이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직원들이 진짜로 분노하는 건 액수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202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말 카카오페이가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류영준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윗사람들은 먼저 두둑이 챙기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직원들의 마음에는 금이 갔습니다. 같은 배를 탔다고 믿었는데 선장이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뼈아픈 건 그 다음입니다. 그 후로 주가는 미끄러졌고 직원들이 받은 주식은 종이장이 되어갔습니다. 윗사람은 고점에 팔고 직원은 저점을 떠하는 셈입니다. 회사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4년째 뿌리처럼 박혀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억 원 받는 사람들의 단순한 욕심 싸움이 아닙니다. 한 번 깨진 신뢰가 성과급이라는 옷을 입고 터져 나온 겁니다. 이번 요구안에 매각과 구조조정을 멈춰달라는 고용 안정 항목이 함께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돈보다 먼저 무너진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카카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그 320억 원.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카카오는 지난해 영업이익 320억 원을 벌었습니다.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잔치집 분위기여야 정상입니다. 한 해 동안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사는 싸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320억 원이라는 한 그릇을 놓고 세 군데에서 동시에 손을 뻗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손은 직원들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950억 원에서 25억 원입니다. 950억 원이면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 약 370명의 1년치 월급을 모두 합친 돈입니다. 중소기업 하나가 1년 내내 지급할 급여를 한 번에 쏟아붓는 규모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더 많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회사를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손은 회사의 미래입니다. 지금 카카오는 인공지능 회사로 갈아타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카나나 같은 AI 서비스를 키우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픽카드를 사고 서버를 깔고 비싼 개발자를 데려와야 합니다. 한두 푼이 아니라 수천억 원 단위의 싸움입니다. 카카오는 공장도 없고 땅도 없는 회사입니다. 결국 사람과 기술이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충분히 붓지 못하면 그대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은 미래를 위한 씨앗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 학원비 같은 돈입니다. 지금 아끼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뒤처지는 그런 돈입니다. 세 번째 손은 경영진 보상입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윗사람을 챙기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홍은택 전 대표는 2024년에만 보수로 약 30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100년을 일해도 만지기 힘든 돈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속이 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윗사람은 저렇게 챙기면서 왜 직원 성과급은 줄이려 하느냐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같은 320억 원을 놓고 직원 성과급, 미래투자, 경영진 보상이 서로 더 가져가겠다고 맞서는 구조입니다. 한쪽이 더 가져가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비는 한 그릇 싸움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제로섬이라고 부릅니다. 파이가 정해져 있으니 내가 더 먹으면 상대는 덜 먹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 가족이 생활비와 학원비와 적금을 한 통장에서 동시에 빼려다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더 황당한 건 카카오 곳간에 당장 쓸 수 있는 돈만 약 8조 원이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 돈 싸움 때문에 미래에 써야 할 돈은 묶여버렸습니다. 8조 원을 쥐고도 정작 앞으로 나갈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한데 정작 밥을 짓지 못하는 집안과 같습니다. 이게 카카오가 처한 진짜 함정입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바로 주가입니다. 카카오 주가는 2021년에 17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에는 약 4만 1천 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4분의 1 토막입니다. 100만 원을 넣었다면 25만 원만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카오를 개미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물린 주식이 왜 이 모양이었는지 이제야 이해된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7천억 원을 벌고도 왜 이러느냐는 한탄이 그래서 나옵니다. 더 기막힌 건 요즘 코스피가 강세장이라는 점입니다. 다들 오르는데 카카오만 나홀로 약 35%가 빠졌습니다. 잔치상을 차려놓고도 식구들끼리 숟가락 싸움을 하는 사이 밥상 자체가 식어버린 겁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도 이 모양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카오 한 회사만의 일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하필 올해 여러 회사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파업으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진짜 방아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정확히 2026년 3월 10일에 조용히 시행됐습니다. 정식 이름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바뀐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원청 사용자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하청 직원이 파업을 해도 본사는 한 발 빠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일은 본사가 시켰는데 책임은 하청에만 남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사도 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식당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주방 아르바이트가 항의해도 건물주인 사장은 뒷짐을 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을 시킨 진짜 주인이 직접 앞에 앉아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게 바로 원청 사용자성입니다. 두 번째, 노동쟁의와 노조 활동을 보호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파업을 걸 수 있는 사안이 비교적 좁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더 넓게 열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출입증이 통하는 구역이 넓어진 셈입니다. 예전에는 들어갈 수 없던 방까지 이제는 문이 열린 겁니다. 세 번째,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그 배상 책임을 개인별로 그리고 기여한 비율만큼만 묻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노조원 한 사람에게 회사 손해 전부를 떠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운동장 유리창을 깼는데 맨 앞에 서 있던 한 명에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각자 깬 만큼만 나눠내게 된 겁니다.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파업이라는 문을 열려면 예전에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했고 비싼 보증금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턱은 낮아졌고 보증금도 줄어들었습니다. 파업의 부담이 동시에 가벼워진 겁니다.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파업이라는 문이 운동장 한쪽 끝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첫째, 그 문 앞에는 높은 문턱이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문턱을 낮췄습니다. 둘째,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비싼 보증금을 맡겨야 했습니다. 잘못되면 한 사람이 전부 물어내야 하는 보증금이었습니다. 이걸 각자 책임만큼 나누도록 바꾼 겁니다. 셋째, 운동장 자체가 좁아서 본사라는 큰 건물은 담장 밖에 따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장이 넓어지면서 본사도 같은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문턱은 낮아지고 보증금은 가벼워지고 운동장은 넓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카카오와 무슨 상관일까요? 카카오는 계열사가 수십 개나 되는 그룹입니다. 예전 구조라면 본사 따로, 계열사 따로 흩어져 싸워야 했습니다. 본사는 한 발 물러서 있고 계열사 직원들은 각자 자기 회사 문 앞에서만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청 사용자성이 넓어지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계열사가 본사를 같은 테이블로 끌어내고 한 목소리로 교섭하기가 구조적으로 쉬워진 겁니다. 흩어진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이 한꺼번에 파업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엑셀게임즈, 카카오 공동체 역사상 첫 연대 파업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성과급 분쟁에 첫 불씨를 쐈고 삼성전자가 거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불이 카카오로 또 다음 회사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이렇게 빠르게 번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법이 레일을 깔아줬기 때문입니다. 불씨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옮겨붙을 길이 좁았을 뿐입니다. 그 길을 넓고 평평하게 닦아준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도미노가 줄줄이 쓰러지도록 판이 기울어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법이 좋다 나쁘다를 여기서 단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도 있고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찬반은 각자의 판단입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법이 파업의 환경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점입니다.
문턱이 낮아진 운동장 위에서 도미노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조각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조각은 여러분 발밑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직원들의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도미노는 이미 우리의 일상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깔아준 레일 위에서 파업이라는 펜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LGU 플러스 노조도, HD 현대중공업 노조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100원을 남기면 그중 30원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카카오에서 시작된 불씨가 통신으로, 조선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힘센 대기업 노조는 목소리를 내서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조차 없는 중소기업과 하청 노동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성과급 잔치는 윗집에서 벌어지는데 그 비용은 아랫집과 옆집이 나눠 물게 되는 구조입니다. 위아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소름 돋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 직원들이 파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카오톡이 1초라도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버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파업의 힘은 멈추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빠지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노동자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잘 통하지 않는 첫 세대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경영진은 이 장면을 보고 학습합니다. 사람이 빠져도 서비스가 멀쩡히 돌아가는구나. 그렇다면 굳이 사람이 이만큼 필요할까? 결국 자동화와 AI로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파업이 오히려 일자리를 위협하는 방아쇠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흐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BM은 사무지원 인력의 30%를 5년 안에 AI로 대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 기계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2030년까지 사무 인력 15%를 줄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부 공장이 없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손으로 만질 물건이 아니라 화면 속 서비스로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카카오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공장 없는 회사에서 사람의 자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구서는 결국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회사가 인건비 부담에 짓눌리면 서비스 요금이 오르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채용 규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들어갈 일자리 문이 그만큼 좁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연금은 이런 대기업들에 폭넓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부침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노후와도 연결됩니다. 한 가지는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 있던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흔들던 사법 리스크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그러니 이건 누가 악당이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서 모두가 같은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왜 여러분 발밑에 있다고 했는지 이제 조금은 보이실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표면의 다툼은 성과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방아쇠는 노란봉투법이 깔아준 레일이었습니다. 카카오는 도미노의 첫 조각일 뿐이고 마지막 조각은 우리의 일상과 일자리 그리고 투자와 노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은 다른 대기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합의 뒤에도 부서 간 세갈등을 겪었듯 성과급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째, 성과급을 당장 나눠가는 현금이 아니라 미래 투자와 고용 안정에 묶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영진과 직원의 보상을 투명하게 공개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오늘의 승패가 아닙니다. 이 구조가 내일 누구의 청구서로 돌아오느냐입니다. 성과급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법의 레일을 타고 기술의 바람을 만나면 그 불은 기업 하나를 넘어 우리 일상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카오 노조의 요구가 정당한 권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업의 미래 투자를 흔들 수 있는 과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이 파업 도미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숫자 뒤에 숨은 구조와 한국 경제의 균열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